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물레이다 힘차게 닻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재계산업 담당하고 있는 한우식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중견기업, 대기업 오너 총수들은 꼭 한 분씩은, 한 분 이상은 예. 과거 사례들을 보면 사실혼관계 내연녀들이 거의 다 있었죠, 뭐. 거의 있었죠. 특히 창업 1세대, 2세대도 그렇고. 근데 저는 사실상 언론에만 노출되지 않았지 거의 100%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사실 네. 우리 사회란 게 보면 네. 지금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네. 첩을 둔다는 거, 축적 제도가 이게 미풍양속은 아니지만 그냥 당연시 되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좀 돈이 많고 집안이 좋으신 그런 분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꼭 첩이 있었죠. 둘째, 셋째. 그렇죠.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래야 돼? 정실. 네, 본부는 따로 있고. 근데 최근 들어서 공정위가 이제 동일인 친족범이 있는 사실혼 관계, 쉽게 말하면 이제 내연녀들까지도 공정위가 다 관계자들로 포함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 초에 공정위가 기업 집단을 발표합니다. 발표를 하면서 사실 동일인 제도란 게 그룹 같은 경우가 A, B, C라는 기업이 있었을 때 각 지배주주가 동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일인 제도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일이라는 게 쉽게 해서 그룹 총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고 동일인의 특수관계인들 이건 최근에 어떤 사회 변화상하고도 관련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친척 같은 경우는 6촌, 인척 같은 경우는 4촌만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기존 범위로.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 사실은 인척이란 범위가 좀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점 얇아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친척 같은 경우는 4천, 인척 같은 경우에는 3촌으로 이렇게 좀 범위를 좁히려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실 6촌 보기도 쉽지 않죠, 이제. 누군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보니까 사촌정은 가끔씩 보는데 거의 집안에 경조사 위에는 따로 보기 힘듭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 친형제들끼리도 보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그런 면이 있죠. 이게 4촌까지도 어떻게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본다 하더라도 6촌, 8촌은 이제 사실상 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저도 말씀드린 사회의 어떤 변화상하고도 조금 또 맞물려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사실혼 관계를 또 포함시키려는 게 사실은 사실혼 관계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그런 총수의 어떤 그런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어떤 공정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렇게 좀 법령을 좀 개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령을 개정한다고 하면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입법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게 시행령이기 때문에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령, 구령 그런 것에 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바로 보통 통상 일주일 뒤에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기업들 특히 중견기업도 이상의 오너들 상당히 이번 시행령 개정에 좀 불만이 많지만 겉으로 속내를 또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조금 어떻게 될까? 당장 공정위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빠르면 다음 달이라도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올해 안에 분명히 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입법이야 당연히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시행령 개정들 너무 무분별하게 이런 단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건 공무원 조직에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시행령 개정은 참 문제가 많지 않나요? 이건 굉장히 좀 정치적인 사항인데 이번에 내무부에 행자부에서 경찰국 신설하는 그런 문제도 일종의 시행령 아닙니까?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사실 그전 정부에서도 이런 게 많았습니다. 시행령 개정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입법 과정 필요 없이 물론 어떤 그런 국민의 어떤 대표 기구라고 볼 수 있는 국회의 어떤 그런 과정도 거쳐야겠지만 이건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거고 나머지 어떤 그런 행정 내에서 어떤 그런 시행령 과정은 말함대로 내각이 또 주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 SK그룹이죠. 최태원 회장의 내연녀 TNC 재단 이사장이죠. 김영 씨.
예. 대표적인 재벌가의 대표적 사실관계로 이제 사례를 꼽히는데 예. 뭐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선 김영 씨가 사실 그 2015년인가 16년인가 네. 최태원 회장이 그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네.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네. 뭐 하면서 김영 씨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간통죄가 2013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간통죄가 있었으면 못했겠죠. 네. 만약 저 배우자께서 네. 직접적으로 사실 간통죄라는 게 옛날에 친고죄였습니다. 네. 고소하고 그러면 네.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간통죄 폐지되고 난 다음에 네. 뭐 까마귀 나다 배 떨어진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네. 뭐 때에 맞춰가지고 네.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당시에 좀 유행이었어요. 그 간통죄가 없어지고 나서 예. 커밍아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TH재단 김영 이사장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이가 저 최태원 회장하고 75년생입니다. 75년생. 미국 시민권자이고 네. 예전에 김희영 씨에 대해서 저 소위 말하는 그 한국판 위키피디아라는 그 네. 인터넷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나무위키라고 있었는데 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작년만 하더라도 김희영 씨 항목이 있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나무위키 있었었는데 네. 거기에 보면 뉴저지 사인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인녀. 사이 아시죠? 사인남 사이남이요? 사인녀. 뭐죠? 저 가수 사이 있지 않습니까? 싸이요? 예, 예. 네, 죄송합니다. 말함이 경상도식. 싸이 발음이 안 되시네? 시업 발음이 잘합니다. 욕할 때는 되는데 평상시에는 잘 안 됩니다. 아, 어쨌든 가수 싸이 씨의. 예, 사인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왜죠? 왜 싸이녀로? 그러니까 뭐 뉴저지 이게 거기 뉴저지가 그 뉴욕 바로 옆에 있는 뉴저지 주민인데 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네. 버틀이라든지 그쪽에 많이 사는데 그쪽에서 좀 이렇게 되게 좀 유명했답니다. 네. 뭐 이렇게 좀 사교 계기에서 네. 그래서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뉴저지 사인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싸이, 가수 싸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좀 대외적인 활동, 사교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했다는 식으로 당시 그 어떤 나무위키에 표현을 했는데 아, 거기에 나무위키 사전에 뉴저지 싸이녀라고 잘 표현을 했었습니다.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 오늘 아침에 이게 네. 항목을 보니까 나무위키 김희영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아, 삭제가 됐네? 삭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네. 제가 보건 데는 네. SK라는 홍보팀 쪽에서 네. 나름대로 이걸 뭐 좀 삭제하게끔 조금 네. 유도를 하지 않았나, 압력을 가하지 않았나 생각이 얼핏 듭니다. 그럼 김영 이사장이 하고 있는 TH재단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주로 이게 어린이 복지재단입니다. 네. 어린이 복지재단이고 뭐 국내에서도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원래 처음에는 TNC 재단을 만들 때 네. 이게 최태원 회장 사제 네. 20억 원을 투여를 했었습니다. 하고 이름 자체도 T가 그 태원 네. 하고 C가 예. 그 김영 씨 영문 이름이 클로에입니다. 네. 클로에라고 TNC 재단 이름을 지었었는데 이게 또 언론에서 계속 연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저도 아침에 TNC 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네. TNC 재단이 그게 아니고 T는 탤런티드 네. 그리고 C는 챌린지드 아. 거기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재능과 도전? 네, 그런 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네. 원래는 처음에는 그 태원 클로에에서 이름을 땄었습니다. C는 뭐죠, 그럼? 그러니까 클로에 클로에가 뭐예요? 그 김영 씨 영문 이름입니다. 아, 클로에. 클로에가 또 김영 씨 영문 네. 이름이고. 자, 그렇다면 그 이분이 전에 우리가 한때 떠들썩했던 미국의 뭐 골드만삭스 펀드 매니저의 뭐 아내였고 그분은 아닌가요? 어떻게 되죠? 그분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분도 이혼은 한 적도 있고 네. 뭐 그 예전 남편과 네. 그분 사이에서도 자식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분은 제가 더 이상 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약간 네. 이렇게 좀 뭐 프라이빗한 예, 저쪽 또 왜곡된 또 소문이 있어가지고 네. 조심스러워서 어쨌든 뭐 노소영 씨 이후에는 뭐 이분밖에 없었죠. 그러면 더 언론에 발표된 뭐 다른 분들이 있었나요? 저 전에 뭡니까 그 가세연인가요? 가로세로 네. 연구소 쪽에서 김영 씨 말고도 네. 뭐 다른 여자가 있다. 네. 최태원 씨 뭐 이렇게 내연관계 여자가 있다는 식으로 한 번 이렇게 기사를 냈다가 네. 그분이 민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 예. 뭐 공소 당했으니까 법원에서 당연히 그쪽 최태원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봤었을 때 뭐 다른 분은 없는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어쨌든 우리 김영 씨 같은 경우는 사실혼 관계라고 우리 SK 최태원 회장이 공식적으로 뭐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사실관계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언론 쪽에서도 약간 뭐 조심스러운데 네. 몇몇 이렇게 좀 언론에서는 약간 이게 불륜녀라고도 표현을 하다가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내연녀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뭐 사실혼 관계자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조금씩 좀 이렇게 좀 디플로매틱하게 좀 네. 바꾸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최태원 회장이 지금의 현재 그 부인이죠. 노수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 우리 김희영 이사장이 최 회장의 법적 배우자가 되는 건가요? 이걸 참 네. 우리나라 그 재벌들을 보면 네. 절대 그 조강지처는 부리지 않는다는 네. 그런 일종의 어떤 불문율이 있습니다. 네. 뭐 예든 뭐 이병철 회장도 그렇고 네. 정주 회장도 그렇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배우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보다는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는데 그 물론 이혼을 하겠지만 그래도 법적 보부였다는 건 지금 어떤 노소영 관장 네. 한 명이었다는 식으로 좀 남겨둘 것 같습니다. 이 법적 배우자라는 게 뭐죠? 그리고 법률론. 네, 법률론. 예, 예. 그러니까 서로 살진 않고 떨어져 살고 아니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상 부인. 예, 예, 예. 뭐 이제 이혼을 하면 그게 없어지는 이혼은 거죠. 없어지게 되겠지만 그래도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뭐 그 법률론 관계는 한 명이었다는 걸 네. 뭐 남겨두지 않을까 하는 게 또 일각의 관측입니다. 네. 그 이상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에 떴을 때 나오지 않겠다. 예, 예, 예. 이게 아무래도 뭐 이제 본인 그 최 회장의 재산이라든가 뭐 여러 자식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다시 두 번째 법률론 관계를 갖고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분 사이에서도 자식도 있고 또 그전 남편과도 자식이 있으니까 되게 좀 복잡한 네. 그런 문제가 좀 사실 지금 이번 그 노소영 씨 같은 거 이혼 과정에서 사실 3개의 이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최태원 회장이 SK 네. 지주회사 주 SK 지분 한 18% 갖고 있는데 네. 이 18% 중 42%를 위자료로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7, 8%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뭐 지금 시가로 따져서 한 1조가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위자료네요, 예. 정말. 자, 우리 또 다른 그룹 한 예로 또 롯데그룹이 있었죠. 예, 본인 예. 대신 이제 창업자 신격호 회장. 예, 예. 또 서미경 씨와의 또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데. 그 사실 뭐 서미경 씨하고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도 나이가 36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유, 예. 예. 뭐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신격호 창업자 같은 경우에도 법적인 네. 배우자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네. 노순화 여사 네. 한 명뿐이었고 지금 사실혼 관계 여자가 2명 있죠. 네. 서미경 씨도 있고 일본인 네. 시게마츠 하츠코 아,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분을 정부인으로 알고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부부인으로. 그분하고도 법률혼 관계는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재벌가의 전통 조강기처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네. 사실 노순화 여사 같은 경우에도 일찍 타계하셨습니다. 아, 돌아가셨어요? 네. 30 전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배우자로는 그분만 네.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신동빈 회장 그 자식분들은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시게마츠 하츠코 예. 여사사의 남분들이고 신영자 네. 그 옛날 롯데면세점 사장 네. 그분이 노순화 여사하고 난 사이에서 난 딸이고요. 네. 요즘 이제 갈수록 이제 사실혼과 법률혼이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네요. 이제는 뭐랄까 네. 사실혼 관계라는 뭐 단어는 물론 명사는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사실혼 관계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의 우리 민법에서는 네. 이 사실혼 관계 쪽 배우자한테는 그 상속권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이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어떤 그런 좀 민감했던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뭐 지난번 같은 경우 서미경 씨 같은 경우는 그 모녀가 신격호 창업주의 그 연결식 발인 때도 안 보였죠. 당시 제가 이게 네. 2020년 1월 달입니다. 네. 이게 이분을 조금 좀 취재를 했었는데 네. 롯데그룹 홍보팀에서 아예 참석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예? 예. 조문은 당시 보면 20분 정도, 30분 정도, 30분 채 안 됩니다. 네. 잠깐만 네. 조문만 할 수 있게 하고 네. 당시에도 이게 뭐 신문에 나온 그러네요. 보고문인데 네. 그 저기 어디야? 그거에는 이름이 나타나지 예, 않네요. 예. 시그미처 하츠코 네. 이게 부인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근데 서미경 씨 이름은 없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도 사실 그때 부분에 저희가 롯데그룹 홍보팀한테 여쭈니까
그룹이 아니라 네. 개인사다. 네. 절대 이야기 못한다. 네.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뭐 만인의 뭐 지탄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불륜의 관점에서 보면 뭐 또 상당히 많은 대한민국 그 여성분들이 또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들 개인과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정말 뜨거운 사랑이었을 거라고요. 좀 뭐랄까 좀 그런 부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예. 무조건 뭐 대기업들 재벌 회장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륜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물론 뭐 불륜이라는 것이 뭐 법적으로 대한민국 현재 법적으로는 예. 뭐 당연히 뭐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인데 예. 참 이런 상황들 보면 안타까워요. 얼마 전에 또 유명한 감독이죠.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도 김민희 씨와 사실혼관계다라고 발표를 하고 프랑스로 가버렸고.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겠지만 사실 그 뭐 네. 좀 유명인이라든지 재벌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또 예쁘게 또 포장은 할 수 있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근데 보통 사람들 불륜 이러면 조금 아직도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좀 보는 어떤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 폭물레이더의 방송의 뭐 가치관이 아니라 저희 개인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뭐 사실혼관계 발표하시는 뭐 최태원 회장이나 홍상수 감독 저는 그들의 용기와 사랑에 좀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근데 뭐 신격호 회장 같은 뭐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 같은 경우 뭐 선비경 씨하고 어떤 사랑 뭐 나이차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예전에 그 프랑스 철학자 샤르트르인가요? 그 한 말이 있어요. 불륜을 모르고 사랑을 논하지 마라. 그 샤르트르 같은 케이스가 그 자기가 주례를 받던 이런 제자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건 파격적인 그 당시 프랑스 사회가 정말 떠들썩했었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불륜이라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뭐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욕을 해야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했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또 그들의 개인적인 그 사랑의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는 뭐 저는 뭐 박수를 보내요. 어쨌든 뭐든 그 세상의 모든 윤리적인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정말 불속에 뛰어든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데 참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솔직한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공정위 그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SK 롯데그룹뿐만이 아니라 그룹들이 상당히 특히 뭐 홍보실에서 예민하겠어요. 그렇죠. 특히 뭐 SK 같은 경우에 만약 김영 씨가 이렇게 사실혼 관계를 뭐 이렇게 특수 관계에 포함된다면 지금 최태원 회장이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 이익을 공유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실 TNC 재단 같은 경우에도 사재를 틀어서 냈고 그 뭐 그룹 같은 경우 뭐 그룹에서도 일정 정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TNC 재단 하고 통화를 해봤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해하더라고요. 또 그룹 같은 경우에도 김영 씨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화들짝 놀랍니다. 그 몇몇 그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가 김영 씨 좀 기사를 쓰면 홍보팀에서 바로 전화가 오고 좀 뭔가 기사를 빼달라 뭐 이런 말씀들이 좀 그렇겠지만 뭐 광고로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 방송도 혹시 나중에 광고 들어오면 내려가나요? 보면 그래 되겠죠. 뭐. 여담이지만 어떻게 그 불륜 한자 어떻게 쓰시는지 아세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아니 불자에 박희륜자를 써요. 박희륜. 그 사륜구동 할 때 륜, 이륜구동 할 때 륜 있잖아요. 왜 박희륜자를 쓰는지 아세요? 바퀴가 하나의 그 윤리할 때 있잖아요. 그 윤리가 그 바퀴륜인데 하나의 조직, 간습, 단체, 그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바퀴가. 큰 쾌인데 여기서 이탈하는 거예요. 난다. 그래서 불륜이라는 게 원래는 뭐 바람을 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는 윤리를 지키지 않는다. 윤리를 지키지 않는다. 그 사회의 간습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출발했던 그 단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소 뭐 혼선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뭐 불륜을 뭐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뭐 개인들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는 뭐 윤리적인 측면도 있고 그들의 뜨거운 또 사랑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관점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해보고 싶네요. 오늘도 한우식 기자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